안녕하세요, 랭군입니다. 부의 추월 차선 마지막 시간이에요. 벌써 저희가 1장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요약을 했었죠. 지금 아직도 6장, 7장, 8장 3장이나 남았는데 뒷부분은 오늘 하루 만에 요약을 한번 다 해보려고 해요. 뒷부분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쭉 다 읽어보니까. 예전에 다 읽어봤던 것들이지만 한 번 더 되새김질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조금 버겁기도 했어요. 오늘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제해서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제가 곱씹었던 것들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죠. 인도 차선, 서행 차선, 그리고 추월 차선에 대한 지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부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겪어서 지금 이제 등장한 건 6장인데요. 제목은 지금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예요. 당신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라. 6장 안에는 여러 가지 챕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운전대를 잡아라와 일맥상통하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어쨌든 자신을 소유하라. 그 소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다. 내가 그 시간을 다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 번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각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변화를 줄 때 20대 때 줄 수 있는 변화의 각도가 크지가 않아요. 그때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밖에 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젊을 때 각도를 꺾어두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꺾인 방향대로 계속 가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최대한 빨리 변화를 시도하라.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변화를 진행함에 있어서 핵심은 본인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지각 선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나면 행동하게 되는데, 이 행동 선택이라는 걸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일단 머릿속으로 믿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행동할 때는 믿었다면 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정보, 그리고 바른 수단, 그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결정을 할 때 항상 망설이는 것들이 많아요. 회사를 그만둬 버릴까? 아니면 이 회사 때려치우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아니면 지금 내가 일반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공무원을 할까? 아니야,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만두고 뭐 석사나 박사나 계속 더 공부를 하러 가보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일은 그만두고 이제 투자를 할 거야. 뭐 전문 투자자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나는 그냥 짱 박혀서 글이나 쓸래 하고 자신의 꿈을 또 찾아서 가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선택이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에 대한 팁을 주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최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돼야지 나머지 대안을 선택하려고 해요. 기존에 받던 월급만큼 주는 회사여야지 이직서를 내게 되는 거고, 어, 내가 회사를 그만두려면 최소 회사에서 받던 월급만큼은 또 나와야지 회사를 그만둘 수가 있어요. 보통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이것저것을 내려놓은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었던 것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게 제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 자신한테. 이 일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을 내가 스스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는 그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고, 어쨌든 힘은 들겠지만 그 상태를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가? 그게 된다고 하면 뭐 지금도 힘든데 뭐 그 상황이 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하면서 일단 해보자 라는 주의죠. 물론 이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몇 프로인가도 같이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그 낮은 것이 무서워서 시도를 안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확률도 조금 생각해 보는 편이에요. 지금 이 책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분석하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하지? 뭐 정 안 되면 되게 조금만 중소기업이라도 다시 취업하면 되잖아. 물론 과거에 받던 연봉보다 절반밖에 안 될 수도 있어. 그런데 뭐 그거라도 받으면 일단 먹고 살 수 있지 않는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마저 안 됐다고 하면 쉽게 그만두지는 못했겠죠. 제가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 돈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뭐 담보대출도 할 게 없었기 때문에 신용대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진행할 때 저의 최후의 보류는 그거였죠. 이게 이자가 얼마지? 매달 25만 원 정도가 나오네. 이게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잘려도 매달 25만 원 정도는 그래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막노동을 하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 결심이 딱 서고 나서는 그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날릴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 주식이었으면 시작하지 못했을 텐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뭐 보합 내지 떨어지더라도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되게 값비싼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최악의 어떤 상황을 먼저 생각해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저는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라는 걸 안내해줘요. 어떤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선택할 수 있게끔 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사실 이 표는 제가 부동산 하면서 사실은 많이 했어요. A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 B 지역에 투자하는 거 좋을까? 그것을 구분할 때 A 지역은 현재 가격이 얼마지? B 지역은 얼마지? 가격에 대한 정보를 줬고요. 또 아래쪽에는 A 지역은 얼마큼 많이 올랐지? B 지역은 얼마큼 많이 올랐지? A 지역은 사람들이 얼마큼 좋아하는 입지지? B는 그에 비해서 어떠하지? 또 A 지역은 앞으로 개발 호재가 어떤 게 있어서 입지가 얼마큼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B는 또 어떻지? 그 호재들도 좀 여러 가지로 볼 수도 있죠. 뭐 교육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교통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일자리에 대한 것도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가중치는 또 다 다를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수치화시켜서 쭉 정렬하고 이제 점수를 합산을 해보면 어떤 선택이 조금 더 좋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죠.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석사, 대학원을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굉장히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대학원을 다니면서 또 다른 부업을 할 수 있는가?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부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일단 최소한의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상단에 두고 내가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야. 나는 지금 벌어둔 게 있어서 뭐 1, 2년 공부하는 것들은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어보고 그거에 대한 기회비용도 적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항목들이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떤 걸 선택해보면 좋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진행하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반대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반대를 직접적으로 저한테 푸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대개는 가족들 아니면 친구들 뭐 이웃들 이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전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미리 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선고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 가서 열심히 또 응원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초반에 멀리하고 길을 닫는 전략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그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너무 힘이 들어서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그분들을 멀리하는 대신에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과정을 이미 진행한 사람,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길이 맞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재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나가고 있는 사람, 그 와중에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DNA도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전념처럼 돼버리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아마 일반인들이 또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는 굉장히 살면서 괴리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한 400만 원짜리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샀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아니면 뭐 여행 경비로 썼거나 뭔가 썼어요. 이 400만 원을 시간으로 그대로 환산해 보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어떤 자신의 이 기쁨, 그것 때문에 결국은 소비를 줄이거나 이제 그만두지를 못하는데, 그래, 이건 그래도 필요한 것 같아.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좋잖아. 이제 그러면서 보통 합리화시키면서 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달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면 400만 원을 썼으면 도대체 몇 시간을 저당 잡힌 걸까요? 최소 4개월 이상이죠. 그 4개월을 시간 베이스로 만들어 보면 한 달이 최소 왕복 출퇴근 1시간씩 2시간에 8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10시간이죠. 그러면 220시간 곱하기 4 하면 880시간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4시간이 저당 잡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물건만 조금 적게 사도 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소득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어,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는 절대적인데 그 과정 속에 있어서 자유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로드맵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그리고 본인의 기생적인 부채가 얼마나 많은가, 이 세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교육. 뭐 한마디로 평생 동안 교육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평생 동안 교육을 할 때 이 교육을 그냥 일상생활, 일, 그리고 또 별도의 시간을 내서 교육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자체를 교육화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들 또는 기다리는 시간들, 중간 짬짬이 나는 시간들 또는 뭐 자기 전 또는 운동을 하는 시간조차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보면서 배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서도.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들을 하나의 대학교처럼 만들어 버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대학교,
운동하는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다른 뭔가를 또 배우는 과정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이제 이 저자는 사업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에 헌신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할 때 아무거나 하지 말고 지적인 모험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지적인 모험을 할 때도 기왕이면 레드라인 상태로 진행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레드라인은 뭐냐면 불순물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불순물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되게 무모한 것들 있죠. 아무 도움 안 되는 것들. 나는 뭐 스타벅스 그 그릇을 한 뭐 100개 정도 모아볼 거야. 뭐 요런 것들. 취미에 가까운 약간 광적인 수집. 뭐 요런 것들은 그냥 멍청한 모험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사업화에 도움이 되는 지적인 모험을 도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좋은 내용이 많죠. 근데 그것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게 하나 나오네요. 자, 수백 가지의 선택의 결과가 지금의 당신이다. 이제 이런 주제가 있어요. 왜 가난한가? 그 주요 원인이 뭘까? 많은 사람들은 나는 원래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뭐 도대체 뭐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멘토가 없기 때문에, 내 주위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또는 내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유로 이제 드는데, 저자는 그것들은 다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지 원천적인 이유는 아니다. 그럼 원천적 이유는 뭐죠? 그 이유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하나 그때그때 결정하는 이 선택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결국은 궁극적인 원인이지 내가 교육을 못 받아서 부자가 못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그때 선택을 진행할 때 이제 그게 결국은 마지막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는 결국 과정이라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거든요. 그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는 선택은 없잖아요.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과정, 그 선택을 과정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결국은 이 마인드셋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인드셋에 의해서 결국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적재되다 보면 그것에 의해서 각도가 꺾여 나가면서 부자의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도로 갈 거냐, 서양 차선 갈 거냐,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 거냐는 온전히 선택의 문제다. 선택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선택을 진행할 때 일단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은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믿음이 있고요. 한 가지는 새로운 믿음이 있어요. 이 오래된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일단 의심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오래된 믿음 위에 새로운 믿음을 더 씌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더 씌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믿음이 너무 확고해서. 그래서 새로운 믿음에 부합하는 그 정보, 수단,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부를 얻고 빠르게 부자 되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할 때 최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조금 더 합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매트릭스 표를 가지고 선택을 하다 보면 계속 좋은 선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것들은 빨리 잊어버려라. 과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가속도를 내려면 사업가 모임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네트워킹 행사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당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계속 어울리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가속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곁에 두고 또는 내가 뭔가 도와주고 싶은 분들도 그런 분들만 도와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저한테 그게 가속도가 붙지 않고 역풍이 돼서 제가 가는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막 붙잡게 되거든요. 심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업가 포럼에 참여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아까 노동에 대한 시간, 그것을 내가 구매한 것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시간을 핵심 요소로 간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나 자신한테 투자를 하는 건 필요한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계속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방법을. 근데 실제 무료 교육도 참 많고요. 찾아보면 무료 교육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체적인 한계, 그것을 신체의 어떤 한계를 활용한 전문가가 되기는 힘들어요. 신체적인 재능을 뭔가 처음부터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 내가 갑자기 농구 선수가 되겠다. 뭐 키가 작은 사람은 불가능하죠. 뭐 역도 선수가 되겠다. 뭐 힘이 적은 사람은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처음부터 약간 조금 그런 신체적 재능을 어느 정도는 갖고 태어나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뭐 통화 거래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 비즈니스 전문가, 뭐 또는 개발 전문가, 영업 전문가, 연설 전문가 이런 것들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노력에 의해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번 진행하면 최소한 뭐 10억 정도의 자산가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좀 하는 게 필요하다. 교육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한 7장 정도 나오는데요. 제한 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의 추월 차선 5계명이 나오네요. 저희는 이런 거 참 좋아하죠. 뭐뭐 하는 법 3가지, 뭐 어떻게 하는 법 4가지 이런 거 참 좋아하죠. 부의 추월 차선 5계명이 있어요. 이 5가지를 꼭 기억하라. 첫 번째, 욕구. 두 번째, 진입. 세 번째, 통제. 네 번째, 규모. 다섯 번째, 시간. 이 5가지 계명을 꼭 기억하라. 첫 번째는 욕구는 이런 거죠. 돈을 쫓지 말고 욕구를 쫓아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돈을 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진입에 대한 부분은 아무거나 진행하지 말고 기왕이면 진입 장벽이 있는 것을 하라. 만약에 진입 장벽이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루오션으로 가거나 아니면 탁월해지거나 그리고 원래 진입장벽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진입장벽이 사라지고 누구나 다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통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브랜드에만 투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저자도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의 브랜드 또는 자신의 회사의 브랜드 그것에만 투자하라. 그래야지만 더 큰 통제권이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규모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중요도, 그리고 영향력. 중요도와 규모는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얼마큼 많이 또는 작다라도 얼마큼 중요하게. 근데 이 2가지 모두 다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고 이 3가지는 결국은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바꿔치기 하면 다 그냥 똑같은 단어가 돼버려요. 중요도는 영향력이다. 규모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게 느끼게끔 나의 영향력을 미치려면 나의 영향력이 커져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과 나를 완전히 분리하라. 내가 없더라도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현재 그게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해지는지를 고민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5계명이 중요하다고 했죠. 욕구, 진입, 통제, 규모, 시간. 이 5가지가 다 만족되는 사업 아이템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3가지를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터넷 사업이에요. 인터넷 사업은 사람들의 욕구를 뭔가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진입장벽도 거기다 넣을 수 있고, 통제도 마음대로 가능하고, 규모도 사실은 뭐 무한대로 확장 가능하고, 그리고 시간도 뭐 시스템 같은 것들을 한번 세팅해 두면 추가로 공수가 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인터넷 기반으로 하는 또 사업을 또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면, 뭐 가입자 기반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컨텐츠 기반도 괜찮고, 고객 발굴 서비스, 뭐 소셜 네트워크, 중개 시스템, 뭐 광고, 전자상거래,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 사업 아이템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템은 혁신과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혁신은 제조에다가 유통을 합쳐라는 거예요. 기존의 제조에다가 유통을 합치면 그것이 굉장히 혁신적이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5개, 5계명이 대부분 소화된다는 거예요. 제조는 대부분 다 욕구와 관련돼 있죠. 그리고 이 통제 또는 규모의 한계가 있는데 유통을 같이 하게 되면 이게 한계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음식이든 뭐 가사용품이든 건강용품 또는 뭐 개인용품, 자동차용품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것을 유통을 같이 합치면 혁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아이템은 의도적 디풀이에요. 의도적 디풀이는 좀 번역으로 해서 조금 이게 헷갈리긴 하는데 간단해요. 내가 처음 할 때는 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의도적으로 반복을 했을 때 그 의미가 생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반복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나 차렸을 때 음식점 한번 차려봐야지. 차렸는데 뭐 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음식점을 계속 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차린다는 거예요. 왜 계속 차리려는 목적을 하는 거죠? 이 프랜차이즈화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뭐 또 다른 사례가 하나 있는데, 자동 판매기 같은 것들도 그냥 하나만 사가지고 뭐 대학교 앞에 갖다 놨을 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 반복적으로 계속 가져다 둘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통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 결국은 중요한 건 실행이다. 라는 것이고, 아이디어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 자체를 못하는데, 아이디어는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다가 조금만 개선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그것을 누가 먼저 실행했느냐에 따라 그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뭔가 새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항상 누군가 이미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누군가가 하고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 어떡하죠? 진행하면 안 되나요? 아니죠. 기존에 하던 것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개선을 해서 하면 그게 전혀 새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차별화도 되고 기존의 그 서비스를 이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랫동안 진득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좀 잘 관찰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무적 문맹이 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무적 문맹. 재무적 문맹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목표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 나중에 노후가 될 때까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은 계산해보면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들어간 돈 말고 내가 또 갖고 싶은 니즈들이 있죠.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갔다 와야 되고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랬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좋은 집에도 살고 싶고 좋은 차도 살고 싶고 이제 그랬을 때 그 비용들을 합친 총 금액이 사실은 내가 필요한 금액이죠. 이제 그것을 년 단위로 나누고 다시 월 단위로 나눠서 한 달에 최소 얼마 정도의 비용이 있어야지만 내가 계속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 적어 놓고 그럼 그게 1차 목표 금액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걸 달성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어떤 정의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 것인가. 그리고 큰 목표 자체가 있어야 되고요. 금액에 대한 목표, 그리고 그 세부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정의, 그것을 각각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손님 이제 문 닫을 시간이네요 하면서 마지막 장이 탁 나와요. 추월 차선은 목적지 자체가 아니라 여정이며 이 여정은 바로 당신의 삶과 당신 스스로가 겪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MJ, 빛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하지만 MJ, 슈퍼마켓에서 물건 진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MJ, 일이 끝나면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MJ, 부인이 제 사업 구상안을 싫어해요. 여러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 수는 없고 그 변명들은 누구도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고 우리는 모두 이런 변명을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만두고 행동을 취하기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 여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결단은 지금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마인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뒷장으로 가면 저자가 이런 마인드는 굉장히 모호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것만 봐가지고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이분도 뭐가 아쉬웠는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들도 뒤쪽에 많이 담았어요. 뭐 내용은 다 괜찮았고요. 방금 이제 이야기한 것들이 이렇게 돼요. 소유에 대한 거, 시간을 소유하라는 거, 그리고 젊었을 때 일찍 시작하라는 거. 부터 시작해서 아까 추월 차선 5계명 이런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가 좀 있었죠. 욕구, 진입, 그리고 브랜드, 규모, 그리고 시간 확보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5계명을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사업 아이템을 관심 있게 한번 바라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행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책을 다 봤는데 이제 언제 부자가 되면 될까요? 이 책을 이제 책이라는 느낌으로 읽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생활 또는 지금 당장 내가 내일 해야 되는 어떤 일상생활 거기서 어떤 것을 하나씩 체인지해 볼 것인가 그것을 이제 뽑아내는 행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뽑아내려면 방법은 스케치북이 필요해요. 이 매직과 같은 스케치북 여기다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뭐를 적어봐야 되겠어요? 뭐 내 꿈을 적어볼 수도 있겠고 뭐 사람들은 뭐 다양한 걸 적어요. 뭐 지금 내가 진행해 볼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뭐 적어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지금 내가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요. 또는 내가 지금 돈을 허튼 데 쓰고 있는 게 있는가. 결국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전략 쪽으로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거죠. 근검 전략적으로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많겠죠. 근데 이런 패턴으로 생각을 해 나가면 그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제가 방법을 좀 안내해 드려 볼게요. 이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해서 저의 느낌으로 조금씩 바꿔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있나 모르겠네. 자,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꿈이나 성공에 대한 어떤 것들을 그냥 우리가 딱 읽으면 느껴질 수 있도록 한번 적어봤어요. 아,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사실 뭐 책을 쓰고 싶다기보다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저자가 되고 싶어요. 한평생 좋은 책 한 권 쓰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수십 년 동안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월 3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한 30대 넘어가면. 예뻐지고 싶어요. 몸매도 관리하고 피부도 관리해서 정말 예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탤런트는 아니라도 누구나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성공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은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세상에 선한 기운을 뻗치는 삶을 살고 싶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죠.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내 눈으로 그걸 다 보고 경험하고 또다시 그것을 나누고 싶어요. 되게 많은 유형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적어두면 항상 꿈으로만 남아요. 꿈으로만. 왜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만 했거든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은 진입장벽이 없다는 말이고, 진입장벽이 없다는 말은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생각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효과는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스케치북을 여러 권을 구매하시고요. 거기다가 생각을 빼곡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채울 때 성공하고 싶은 모습, 요것만 적는 게 아니에요. 그 적는 모습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처럼 내가 되고 싶은 최종 모습, 중간 모습이 아니라 좀 최종 모습에 가까운. 물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또 다른 것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일단 지금 내가 되고 싶은, 현재 당장 되고 싶은 그 모습을 일단 적어요. 그리고 적고 나서 그 오른쪽에 뭘 적냐면 그 모습이 갖추어지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될 게 뭐가 있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바로 직전에 선행돼야 될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책을 한 권 써본 저자가 아니라 조금 훌륭한 저자가 아마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랬을 때 훌륭한 저자가 되려면 그 바로 앞 단계에 어떤 게 있어야 되는지를 적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뭐 베스트셀러 책이 여러 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은 훌륭한 저자라고 일단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권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려면 그 전에 한 권의 베스트셀러 책이 나와야 되죠. 근데 그 한 권의 베스트셀러 나오려면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출판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좋은 출판사를 만나려면 일단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만 있다고도 안 돼요. 왜? 실력은 있지만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실력이 있다는 게 증명돼야 되죠. 어딘가에서. 그 증명을 누구한테 해야 돼요? 출판사한테 해야 돼요. 출판사는 증명이 된 사람의 책을 내고 싶어 하지, 원고를 읽고, 오, 정말 괜찮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증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요. 출판사는 이미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생기면서 또는 팔로워가 많은 그냥 대충 책을 내도 팔릴 것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보면서 그걸 감안해서 원고를 봐준단 말이죠. 그러려면 좋은 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겠죠. 기쁘게 해주거나 즐겁게 해주거나 또는 힘든 것을 위로해주거나 또는 좋은 글로써 그것을 공감하게 하거나 그 전에 선행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글을 꾸준하게 쓰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단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알고리즘으로 어떤 일을, 사건을 쫙 풀어서 정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게 훌륭한 저자가 아니라 일단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 소통하면서 조금 인정도 받고 나의 영향력도 키우고 싶어. 그게 일단은 단기 목표가 이제 돼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조금 더 있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특히나 이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단계를 적어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빨리 욕심을 내려놓고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뽑아봐야 돼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랫동안 꾸준히 좋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선택해야 되죠. 그리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 노력은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겠다. 시작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라고 이제 결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앞 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앞 단계에서도 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실행하면 되죠. 방금 생각한 것을 실행만 하면 돼요. 그래서 되고 싶은 모습을 먼저 적어 놓고 역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단계마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는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는지, 내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생할 만하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끝에 있는 것부터 그냥 실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아까 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그것을 제가 비단 예시를 들어줬지만 저자가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해도 비슷하게 다 로드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로드맵을. 그리고 단순하게 로드맵까지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조금의 기획력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탁 단계를 정리정돈을 다 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될 게 보이죠? 이 당장 내가 진행해야 될 거를 탁 끄집어내요. 끄집어낸 다음에 풀었어야 되는데 그 풀었을 때 나만의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나의 색깔로 채워 넣어야 돼요.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글쓰기를 통해서 훌륭한 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글을 꾸준하게 쓰는 거예요. 왜? 영향력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 고민하지 말고 실행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걸 실행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의 생각을 불어넣으면서 나만의 색깔로 조금씩 바꿔치기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글만 열심히 쓴다고 해서 똑같이 잘 될까요? 아니죠. 잘 된 사람 있고 그 첫 단계에서 잘 안 된 사람 있어요.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내가 과연 이 글쓰기, 오랫동안 글을 쓰는 것을 몇 년 동안 해야 될까? 몇 년 동안 해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글을 써야 될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공부 속에서 존재하는 걸까? 공부를 통해서 이게 발전될 수 있는 건가? 문법이 좀 틀리면 어때? 표현이 좀 서툴면 어때? 뭐 사투리가 좀 들어가면 어때? 내 생각이 상대방한테 잘 전달될 수 있다면 그 글은 좋은 글 아닌가? 자, 그렇다면 어, 나는 이제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일상에 대해서 글을 쓰고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일상 글들도 정말 훌륭한 소재가 되고 좋은 글이 아닌가? 글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글쓰기는 굉장히 지겨운 일이 아니라 그냥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이제 완전히 깨버리는 거죠. 글쓰기에 내가 왜 글쓰기를 꾸준하게 해야 될까? 이것은 내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기초 체력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야. 이제 그 정도의 어떤 정의만 살짝 내리는 거죠. 가볍게. 그리고 언제 내가 커밍 아웃 해야 될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좋은 소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획을 다 해서 완벽해지면 이제 그것을 들고 이제 뭔가 그 다음 것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진행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단계별로 진행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그 다음 단계 거를 같이 맛보는 것을 진행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챕터, 하나의 컬럼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컬럼을 쓰고 고객한테 되게 짧게라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나를 계속 밀어 넣는 거예요. 뭐 유명한 작가가 되고 나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컬럼들이 쌓이면 그 소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책의 메뉴를 또 빨리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책으로 바로 내기 힘들면 또 다시 그걸 컬럼을 해가지고 또 계속 또 연재해 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마치 웬만한 책보다 더 컨텐츠가 탄탄하면서 재미가 있는 그러면서 피드백이 막 오가는 그런 글들이 돼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영향력도 생기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용기를 가지고 또 출판사에도 또 계속 보내보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나를 글쓰기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속에 만드는 것도 필요해요. 항상 집에서 이렇게 막 묵묵하게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카페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테두리로 나를 밀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글쓰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글을 쓰고 싶은데 본인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나도 어려웠지만 나는 지금 일단 시작을 한 상태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궤도를 조금씩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태인데 또 그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뭔지 너무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의 팬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또 멘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쭉 가는 거죠. 서로 성장하기도 하고 나의 가능성을 그 속에서 타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래 문법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필사만 열심히 해서 그래 나 웬만큼 이제 글을 잘 써 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나씩 해야지라고 하면 세월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순서는 정하되 중간중간에 되게 그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험해 볼 수 있게끔 실행을 계속해야 돼요, 도전을.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성공을 하기 위한 프로세스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부의 차선스럽게 굉장히 부자 지도에 나와 있는 원리, 그 원리대로 설명을 하면 또 달라요. 좀 심플한 프로세스가 나올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글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네요. 자,
엔드 이미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에는 어떤 하나의 나의 꿈에 대한 대상체를 적었는데 그게 아니라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부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부자가 되려면 바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돈이 있으면, 그렇죠. 뭐, 돈 있으면 바로 부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돈은 있지만 내가 어떤 일 속에 빠져 있으면 진정한 부자라고도 얘기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부자에 대한 정의를 저는 꿈이라는 걸 넣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삶.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닌가 싶어요. 부자여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단계가 왔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부자를 정의하고 있고요. 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앞에서 얘기했던 기본적인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은 그냥 돈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확보된 돈이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돈이 단순하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된, 그렇게 해서 나무에서 돈이 계속적으로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을 갖추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능력, 재능, 영향력. 일단 꼭 먼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일단 시간이 있어야 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어떤 걸 할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먼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시간이 없죠. 자, 여기서부터 현실과의 괴리감이 나와요. 시간이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가진 조금의 시간을 내서 조금의 그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긴 시간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항상 바쁘다 바쁘다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진행할 수 있을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현실감을 극복하면서 시간을 확보하려면 기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기존에 회사를 다니면서 물론 할 수는 있는데 그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의 뭐 사업을 해보겠다, 비즈니스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뭐 부동산 한두 건 투자하는 수준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의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내려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회사를 당장 그만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여기다 적으면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완전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행이 걸리는 거예요. 행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존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책 속에 답이 나왔죠. 기존의 것을 내려놓으려면 유일한 해결책이 이 빼앗긴 시간을 되찾아 오기 위한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 투자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냐면 바로 통제 가능하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근데 직장은 통제 가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향력만 내가 키우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했다고 해서 뭐 돈이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남는 시간을 여기다 계속 쏟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일단 기존 것을 내려놓을 상태가 되려면 이 빼앗긴 시간을 찾아오기 위해서 영향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자,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시간 투자를 하는데 보통 책 속에서는 5가지의 이 성공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5가지가 어떤 게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임대 시스템을 확보하라. 그리고 인터넷 사업 같은 것들 또는 컨텐츠 또는 인력 또는 유통 이런 것이었는데 인력은 대기업처럼 많은 인력을 가동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서 어렵고 유통도 사실은 자영업자처럼 뭐 물건을 뭐 하나 올려놓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수준은 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물건을 다 올려서 팔 수 있는 마켓을 만드는 일은 이것도 좀 어려워요. 쉬운 일은 뭐가 있죠? 부동산 임대는 쉽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 초반에 다 익혀가면서 하기란 또 조금 쉽지 않죠. 진입장벽이 있죠. 그래서 임대하고 컨텐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녀석이에요. 진입장벽도 많지 않으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뭘로 가는 길이에요? 생산자 팀에 서는 것이죠. 이걸 하는 순간. 근데 이걸 하려면 지금 제가 역으로 일하게 해서 정답지를 계속 알려주니까 이렇게 이걸 할 수 있지. 보통은 생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왜? 그 사고방식 자체가 없거든요. 아무도 이 사고방식을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책이라든지 한 발짝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사고방식을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고방식에서 중요한 게 그냥 생산자 팀에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부자의 지도로 가는 11개의 키워드가 있다라는 거죠. 그 키워드에 대한 그 인지를 어떤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 서행, 인도, 추월 차선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개에 대해서는 남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11개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11개 키워드 뭐가 있죠? 부채, 시간, 교육, 돈, 그 다음에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부의 방정식, 전략, 목적지, 책임과 통제력, 뭐 삶에 대한 인식,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그것을 이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개조가 필요해요. 생각의 개조. 근데 이 생각의 개조는 뭘로 가장 쉽게 될 수 있냐면 사실 이런 멘토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되는 프로세스는 이미 다 나왔죠. 독서를 통해서 생각을 개조해요. 개조가 됐다면 11개 키워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인식을 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과정이 되면서 나의 사고방식이 굳어져요. 그러면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뀌어 나가고요. 그러면서 생사자 팀으로 서서히 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각도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5개의 성공 씨앗을 하나씩 뿌리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그 목적이 일단 영향력을 키우는데 큰 이 방향성 그쪽으로 이제 타겟을 정한 다음에 5개를 뿌리는 거예요. 돈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영향력만 키울 수 있다면. 그것만 된다면 기존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상태가 점점 되기 시작해요. 왜? 영향력 하나만으로도 규모 또는 중요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그걸로 비즈니스가 되거나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영향력이 있으면 뭘 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것들을 또 얼마든지 하면서 또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무조건 시간을 다 투입해서 5개 성공 씨앗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또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 시간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은 굉장히 심플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근데 여기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해야 될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자, 생각의 기조 독서. 꾸준하게 오래 하실 수 있어요? 어때요? 이걸 못하면 사고방식이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책을 그때그때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멘토를 책을 통해서 계속 만나가야 되기 때문에 독서는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그 다음 것을 알려주는 책이 항상 존재해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이 전체적인 것을 두루뭉실하게 그냥 줄줄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내가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보통 사람들이 캐치를 못해요. 근데 이 프로세스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당장 필요한 건 뭐야? 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필요한 책만 선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탁탁탁 캐치를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서는 꼭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독서를 통해서 부자에 대한 키워드, 사고방식 개선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해야 될 게 뭐예요? 임대하고 컨텐츠. 특히 임대는 뭐 라이센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임대가 있지만 지금 뭐 작사 작곡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가장 쉬운 게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임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바로 하셔야 돼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컨텐츠죠. 근데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이 둘 다 어려움이 있죠. 자, 임대 시스템, 부동산 투자를 결국 해야 되는데 이 뭐가 어려워요? 경험이 없죠. 돈도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렇지만 이건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리고 단기간 내에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몇 년의 시간,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 보면 최소 뭐 3년에서 5년 이상, 한 6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된 다음에 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다시 이 부를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또 3년 넘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년 이상은 시간 투자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컨텐츠는 어때요? 컨텐츠는 일단 어, 뭐 어떤 컨텐츠도 괜찮아요. 다만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높아서 필요로 하는 것.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거나 간지러운 것을 긁어주거나 궁금한 것을 해소해 주거나 그런 것들이면 다 좋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가장 쉬운 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부터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 컨텐츠에서 기본은 글이죠, 글. 그렇죠. 내 생각을 표현해야 되니까. 글이 되면 뭐가 돼요? 말이 돼요. 스피치가 될 수 있어요. 강연도 마찬가지고요. 말이 된다는 말은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전달 가능해지죠. 영상이 되면 또 뭐가 돼요? 또 다른 것도 되겠죠. 이 영상이 뭐 어떻게 되게 감동스러운 어떤 그런 뭐 영화처럼 제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나중에 뭐 소설과 같은 책의 형태의 어떤 글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엔드 이미지가 되게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또 최소한 못해도 3년에서도 5년을 해야 된다는 거고, 투자도 아무리 못해도
3년에서 5년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다 라는 결론이죠. 그쵸? 자, 이제 뭐 하나 퀴즈를 내보죠. 명함을 하나 만들어요. 지금 회사 명함 말고요. 회사랑 상관없는 나를 알릴 수 있는 명함 하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자고요. 거기에다가 뭐라고 써 넣으시겠어요? 뭐 이름은 적을 거고요. 전화번호 적을 거고요. 또 뭔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대표하는 그런 커멘트가 들어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뭐 이름 석자밖에 안 들어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누군가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인터넷에 검색 쳤는데 안 나와. 그러면 이 사람은 회사를 나오면 안 돼요. 뭘 해도 실패해요. 브랜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에 대한 브랜드 또는 내 이름에 대한 브랜드 뭐 또는 닉네임에 대한 뭐 브랜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명함을 보고 그 사람을 검증하지 않죠. 인터넷에 쳤을 때 나와줘야 야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게 검증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름만 보고 전화해서 어떤 일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유명한 사람 맞아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키우는데 투자는 사실은 영향력을 키우는 일은 아니에요. 혼자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일이죠. 그래서 이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키우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검색했을 때 전국의 몇 프로가 나를 알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은 내가 나중에 돈을 벌 수 있는 그 총액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장 또 검증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뭐를 검증해 볼 수 있죠? 지금 방금 얘기한 거. 어떻게 하면 나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 달에 무엇을 고민하고 그 고민을 통해서 무엇을 실제로 했나요? 실행을 했나요? 이것을 매달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생산자 팀에 들어갈 만한 어떤 행동을 했나요? 아이디어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했나요?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면 당연히 그것을 찾는 게 1순위고요. 어렴풋하게 찾았다면, 아니 못 찾았다고 하더라도 뭐라도 해야 돼. 해봤더니 아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봐. 이걸 해봤더니 내 길이 아닌가 봐. 그것을 빨리빨리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잘 못 찾고 모른다면 일단 뭐라도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피드백이 오고 그 피드백이 즐겁고 또 그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면 그것은 내가 조금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그것을 실행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빨리 실행하는 것. 그 다음에 뭐가 핵심이죠? 그걸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거. 누가 하라 마라 뭐 숙제 검사하고 이런 거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빨리 실행하고 그것을 누가 뭐라 하든 그냥 계속 그게 돈이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하는 거. 왜? 나는 이미 부자가 된 프로세스에서 그거대로 좀 진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 구독자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야 늘어나네 늘어나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의 씨앗을 계속 이제 뿌리는 거죠. 어떤가요? 이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이 프로세스 안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집어넣어서 하시면 그 어떤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결론적으로 나온 건 요거밖에 없잖아요. 부동산과 컨텐츠를 하라. 컨텐츠는 글쓰기부터 시작을 하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라도 써라. 그것을 꾸준하게 그리고 지금 당장부터 만약에 지금 당장 꾸준하게 하지 않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아니에요. 글 안 쓴 사람들 중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들 많아요. 맞죠?
그 재미난 것은 그 사람들이 글을 안 썼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글 대신에 사람들을 만나서 이 워낙 성격이 워낙 활발해서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난 다음에 이 말로 풀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야,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내가 이런 사업 구상이 있는데 될 것 같아.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없어? 이걸 연결해보면 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이 컨텐츠를 생각하고 이 중간 과정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컨텐츠를 말로 풀었을 뿐이에요. 대중들한테 글로 쓰지 않았을 뿐이지 사람과 사람 간의 말을 통해서 그걸 사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것은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그냥 대중을 통해서 혼자서 묵묵하게 글 쓰는 게 훨씬 쉬운 일이죠. 왜냐면 내가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인맥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화려한 언변도 좀 있어야 되고 신뢰도가 좀 사전에 갖춰줘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처음부터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것보다 오히려 글 쓰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를 표현할 수 없거나 어, 그리고 나중에 나에 대한 브랜드 또는 내가 가진 사업체에 대한 브랜드 그것을 키우려면 결국은 컨텐츠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이 저자도 얘기하잖아요. 사업체는 있지만 그 브랜드가 워낙 그것을 만드는 것을 조금 못했던 것들이 가장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죠. 결론적으로는 이 프로세스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해볼만 한가요? 해볼만 하다면 꾸준하게 도전하시고 그 도전에 대한 결과를 좀 저한테 한 번씩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피드백을 좀 한 번씩 주시면 너무 저도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와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앞에 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그 다음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꼭 있어요. 뭐가 있는지 사실 대부분 눈에 보여요. 돈을 벌기 시작하면 기존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인기가 많아지면 이것을 했을 때 돈이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오니까. 근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것을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결국은 시간의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가진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조언을 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부의 추월 자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부터는 부추가 아닌 또 더 재미난 책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